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막판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과격한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탄핵 선고를 앞둔 정치권 상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장외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기각과 각하의 당위성을 부과하고 있는데 먼저 여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은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 예. 전반적으로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정 기일이 선포된 직후에 말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스탠스 속에 다만 일부 또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또 기자들에게 그 스코어까지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아마 좀 그 당 차원에서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승복하겠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은 계속 시위와 집회에 참석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종의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보십니까? 글쎄요,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기각을 희망하지만 승복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승복 안 할 수가 없죠. 승복 안 하면은 법치가 위반되는 건데 법치주의의 붕괴라는 건 사실 민주주의의 그 완전 퇴행입니다. 퇴행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니까 기각이 됐건 각하가 됐건 인용이 됐건 승복해야 되겠죠. 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일단 기각 각하가 될지 그거야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헌재가 어떤 판단일지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지 판결이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아요. 결론은 났고 내일 모레래야 이제 오늘 다 갔고 내일 하루 있고 그다음에 11시에 선고가 시작되니까 주문이 글쎄 맨 먼저 나올지 맨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아무리 늦어도 정오쯤에는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에서는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헌재 선고 관련해서 언행을 조심하라는 당부 그리고 원거리 활동 자제령도 내려졌습니다. 어떤 점 우려를 한 걸까요? 지금 이제 D-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양측에 지금 이제 탄핵 찬반하는 분들, 찬반 세력들의 마지막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도 3월 10일 날 4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보다 8년 전, 7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시위가 더 격화되어 왔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탄핵 찬반 세력이 워낙 한치의 그야말로 교집합을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최대한 양쪽을 이제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특히 이제 헌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여야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여당 야당의 말에 의해서 압박을 받거나 자극돼서 결론이 이미 나온 걸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야 할 거 없이 일단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언론적인 측면입니다. 이것도. 예, 야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당은 당연히 인용을 12월 3일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8대0을 주장하는 게 낫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짚어서 말하자면 현재의 헌재 재판관들이 앞서 여러 건의 탄핵 심판의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8대0인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직전에 한덕수 대행 때에는 의견이 3갈래로 나뉘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4갈래로 나뉜 거예요. 5대2 대 1이었지만 또 김복형 재판관의 그 별도 의견까지 감안하면 이게 4갈래였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앞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대4. 그래서 여러 숫자가 지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헌재 평의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평의는 오늘도 평의를 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합니다. 이 평의는
이제 내용에 대한 평의가 아니고 예. 절차적 문제, 문구를 다듬고 표현을 이게 단 하나의 단어 하나, 토시 하나도 지금 다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한쪽에서 붙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떤 파장을 낳을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8명에게 이것들이 다 공유되면서 지금 마지막 그 다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8대 0은 그 야당의 주장이고 저는 어쨌든 이게 의견이 갈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그 인용 정족수인 6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제가 유추하기로는 아마 야당의 8대 0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호소를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건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저런 말씀을 해야죠. 그렇다면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건 너무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요 3일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해요. 예. 이거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톱뉴스로 다뤄져야 돼요. 지금 한국에 20% 일괄 관세가 부과되느냐, 자동차에는 얼마가 이거 지금 한국의 GDP를 들었다 놨다 하는 엄청난 지금 일이 목전에 닥쳤는데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과 그 결과를 놓고 뭐 무슨 유혈 사태 얘기가 안 나오나 뭐 제2 계엄 때문에 저항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그야말로 그냥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이 결론은 어찌 됐든 4월 4일 오전 11시. 근데 이 11시도요. 지금까지 모든 탄핵 심판은 관행적으로 10시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시간을 늦췄다는 것도 왜 또 1시간을 늦췄지? 이걸 놓고 가진 억측이 있어요. 네. 다만 그만큼 진통이 지금 많다. 그러니까 결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양측이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시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생이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대표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죠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호칭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예, 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여당에서는 이제 지도부가 승복하겠다는 입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의 이제 승복하라는 호소에 대해서는 옆에서는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 예. 저한테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그때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그 몇 대 0이냐, 4대 4냐, 5대 3이냐, 예. 8대 0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쟁점이 몇 개 있어요. 지금 5개 정도 있어요. 예, 비상경 선포, 왜 위헌 위법성 여부, 포고령 1호를 포고령 1호를 발표했는데 그게 과연 위헌 위법적인 것인가?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가? 국회 표결을 방해했는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주문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마지막 주문이에요. 예. 이게 8년 전 주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의견이 뭐 수많은 의견이 있어요. 지금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데 과연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고 있을까요? 다 하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쟁점들이 말이죠. 예.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가를 볼 것이고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면은 이게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가 이거는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선고할 땐 확립한 원칙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수호의 의지예요. 헌법 수호의 의지와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인가.
국민의힘을 배반했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기각 내지 각하들은 말이죠. 여기서 어느 것 5개 모두가 다 위헌위법이라 하더라도 어느 모든 게 하나라도 중대한 게 없어야 돼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다 떠나서. 뭐 쟁점적인 문제, 이 절차적 쟁점도 몇 개 있어요. 내란죄 철회했다는 문제, 내란죄 철회 문제,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를 채택했던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각하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전 적어도 이 쟁점에 있어서 5가지 이 모두를 위헌위법적인 거라 판단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도 중대한 게 없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보수 진보의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원일치에 만장일치에 저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향해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도 헌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승복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물론 그 전제는 깔려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어느 유튜브에서 당연히 승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양자가 다 승복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탄핵 심판정에 가 있던 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탄핵 대상입니다.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따라서 이거를 같은 레벨에서 자꾸만 이재명 대표에게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복해야죠. 승복 안 하고 어떤 도리가 있나요? 승복 안 하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야당이 만약에 각하됐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이건 국민정권 발동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왈가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당은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냈고 예. 근데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야죠. 당사자인데. 지금 탄핵 반대하는 분이 국민의힘 보고 하나요? 지금 탄핵 반대를? 아니잖아요. 네. 윤 대통령 보고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말이죠. 승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은 적어도 탄핵 심판이 다가왔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저를 지지했든 저를 반대했든 탄핵을 찬성했든 탄핵을 반대했든 간에 헌재 재판을 기다립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 그게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그리고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덧붙여서 저는 한 말씀 꼭 올리고 싶은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은.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밝히셔야죠.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제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굳이 4.3이나 제주 4.3이나 광주 5.18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군사계엄이 일어나서 그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고 그 충돌로 인해 유혈 사태가 벌어지겠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당연히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승복하는 게 맞죠. 그래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도 맞고 하나 제1당의 192석을 움직이는 제1당의 지금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승복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일각에서는 5대3으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 당시 대행의 책임을 물어서 승복하지 않겠다. 승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단체,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그 불복을 공식 미리 천명해야 된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까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점에 있다고 보는 이재명 대표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말씀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시는 것이 이후에 예상되는 이게 기각 각하 될 수 있잖아요. 8대 0이지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그게 소요나 우려스러울 만한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4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어쨌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또 반복되거나 그 숫자가 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승복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나와야 지지자들을 향해 인용이 되건 기각 각하가 되건 이건 무조건 승복하고 우리는 자제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통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보는데 그건 윤석열이
해야 되는 거죠?라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고 가심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좀 남기셨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제 승복의 호소에 대한 여당 그리고 야당 지도부의 반응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저걸 보고 대단히 놀랐어요. 예. 아니 8대0 인용이 된다는 당이 8대0 인용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데 즉시 짐 싸서 사저로 가야 돼요. 네. 그걸 자신하는 당이 왜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폭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 탄핵 발의를 합니까?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 정부 즉시 대선이 실시될 것이고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건데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국면에서 왜 민주당이 야오당과 발의해서 저걸 3일 뒤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4월 4일 결과를 보고 이거를 진짜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민주당이 뭐가 대단히 뭐 불안한 거 아닌가. 아니 자신감을 보여야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 같은 걸 안 하겠다. 이래야 더 자신감을 보이는 건 아닌가요? 왜 저걸 저 한 자락을 깔아놓음으로써 표결을 보류하겠다는 저 말이 더 저는 좀 황당하게 들렸어요. 아니 그렇게 8대0 파면을 인용을 자신한다던 하는 분들이 왜 최상목 경제부총리 다른 장관도 아니잖아요. 예. 경제 사령탑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를 만약에 탄핵을 하면 그렇게 되면 뭐 실국장이 나가서 미국하고 지금 통상협상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행동은 수권 여당을 자임하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할 태도는 적어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종의 뭐 일정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조급한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쟁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없죠. 본질이 아닌 것이고. 좀 근데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4월 4일 날 탄핵 선고 결과 보고 표결 여부를 결정 짓겠죠. 그러니까 보류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한도수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왜 마은혁 후보를 임명 안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최후에 보르고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안 따르는 거죠? 이 공무원들이 고위 관료들이 탄핵 당연히 돼야 되죠. 이런 고위 관료가 있으면 뭐 합니까? 다른 섬에 나가서 저기 대미 통상해야죠. 뭐 최상목 부총리는 대미 통상 못 합니까? 대한민국이 헌법을 위반하는 부총리 필요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얘기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죠. 공무원이 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자꾸 임명을 안 합니까? 한도수 총리도 그렇고. 그래서 왜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한도수 부총리와 지금 보니까 이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 16개 행사했어요. 지금 권한 대행하면서. 예.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대체? 당연히 야당으로서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그 탄핵이 좀 조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다면 좀 중대 결심을 언급한 배경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게 아마 이제 그거겠죠. 이제 뭐 탄핵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비상 상황일 거예요 아마. 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의미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꾸 뭐 이런 거 저런 걸 어떤 생각이냐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어쨌든 모레 4월 4일 날 탄핵 선고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누가 예측하겠어요? 대한민국 하루 앞에 정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도수 총리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리고 야당이 중대 결심 이런 것도 다 정치적 레토릭들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의미부여할 것도 없다. 일단 예. 선거 결과 보고 그때 예. 판단이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과연 민주당이 쌍탄핵을 추진을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고 상황을 보면서 신중을 기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실상 대선 캠프도 꾸렸다. 뭐 인선도 끝내놨다. 지금 일각의 여삼추 같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 어쨌든 그 두 달간의 뭐 하나의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2달간의 과도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정부를 잘 지켜줄 대행 체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정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뭐 중대결심이라는 게 자꾸 우리나라에서 뭐 중대결심하는데 막상 가보면 별 중대한 결심도 아니에요. 그 워딩 자체가 그 너무 좀 예. 이제 남발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뭐 중대결심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쌍탄핵, 줄탄핵, 뭐 통탄핵 뭐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뭐 치킨 이름입니까? 왜 이렇게 탄핵 앞에 뭐 어지럽게 붙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는 사람이 다 지쳐요. 그리고 지금 192석을 움직이는 민주당과 사당이 할 수 있잖아요. 24시간 국회를 지금 열어놨어요. 30분 비상대기령을 내려서 야당 의원들이 전부 지금 여의도 의사당 주변에 거기서 뭐 자든지 그 근처에서 대기하든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마음 먹으면 누구든 탄핵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예. 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좀 차분하게 이제는 헌재 시간으로 좀 돌리고 예. 제발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뜩이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이러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꾸 막 무서운 단어들을 유혈이니 탄핵이니 줄탄핵이니 뭐 이런 말 아니 예. 그럼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 한 몇 달 동안 아무 그냥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런 정부를 이어받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 정치를 복원하는 건요. 힘을 가진 당이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당이 정치를 복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탄핵 선고를 앞두고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창결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